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택시를 이제 2개월째, 3개월째죠. 운행하고 있는 강아무개입니다. 오늘이 11월 12일입니다. 저희 부재일인데요. 쉬는 날이죠. 개인 택시 우리가 보면은 뒤쪽에 가 나다가 적혀 있는데, 가 날짜는 오늘날 올면은 나다 적힌 택시들은 그날 영업을 하는 거죠. 예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회사 택시는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번이 오늘 논다 하면은 나머지 다 일하고 내일은 1번이 놀고 쉬고 쉬는 때 차 정비도 하고 기사도 휴식이 됩니다. 저한테 오늘 그런 날입니다. 그래 기사를 보니까요. 지하철 열리고 택시 부재 풀고 서울시 14일 수능 대작전 이런 블로그 제목도 뜨는데요. 이 택시 부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나는 수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운전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녹음을 하다 보니까 시시콜콜한 이 개인 이야기를 또 우리 일상에서는 참 간단히 몇 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녹음을 구실을 갖춰 하려다 보니까 늘어진 면도 있습니다. 첫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서두 몇 편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 등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늘어지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원래 생각했던 대로 성격들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인생 이야기, 그리고 창의력 이야기, 그리고 무의 물리학, 하늘 물리학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용어나 표현들 중에서 그래서 신화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 4편의 이야기 정도를 각 5분 내지 7분 정도로 짜가지고 간단히 이야기할 작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각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제 소개 차원에서 제 개인 이야기를 몇몇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 승객들 사연 이야기가 엄청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차차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목 이렇게 따라봤습니다. 서울대 다닌 놈이 택시기사를 한다고? 맞습니다. 참 이게 학력이래 이야기하기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좋은 학과는 아닌데 하여튼 서울대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여러 건강이 안 좋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사실 제대로 체육이나 조련을 못하고 계단에 앉아 있을 정도로 사실 몸이 안 좋았습니다. 서울대 하여튼 가는데 다니는데도 가락산 오르는 것도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적으로도 그렇고 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 제목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성격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동탄에서 중년 여성 두 분을 태웠는데요. 이분들이 아주대병원에 검진하러 가는 장인데 아침에 한 10시경에 태웠는데, 이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몸이 좋아서 병원에 가는데 좋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들 흔히 잘 먹지 않는 당근이나 브로콜리에 종기 많이 들어있다. 물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근 잘 안 먹어집니다. 사실은 브로콜리도 좀 먹기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일상 음식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이죠. 그게 모양새나 입의 촉감이나 거기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자기들은 그걸 안 먹고 살았다. 여러분, 저 이야기 이거 사실 누가 얼마 듣겠습니까?
하지만 무의미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제가 또 만들어야겠죠. 실제로 말도 참 제가 어눌합니다. 늘 그리고 피로에 찌든 얼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창한 이들 못지않게 방송에 그 말 유창하게 언변 잘하는 분들 있죠. 그게 참 좋은 의미입니다. 잘하시는 분들 정말 선망한다 할죠. 선망.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있다기보다도 그런 뭐 부러움은 전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또 많은데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말은 못하지만은 의미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당근에 브로콜리 마늘 같은 이거 참 최고의 식품은 아닐지라도 그런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 의미 있는 내용을 이 유튜브에 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그 주제인 서울대 다니는 놈이 택시 기사를 한다고?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취급에 귀천이 없죠. 특히 그 계급제가 폐지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도 있죠. 실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이름 있는 대학에 나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나무 심고 밤농사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할배나 노벨상 수상자라도 뭐 택시기사든 뭐 가게 판매원이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법관 하신 분이 뭐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일 돕는다 이랬는데 당연한 겁니다. 이게 참 의문인데요. 제 자신도 서울대 다닌 놈이 택시 기사를 한다고 이런 식의 질문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참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참 불필요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 덩어리인 건 분명합니다. 또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의식하며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초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누구나 직업적인 이런 의문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 사회는 아주 불필요하고 부질없지만 필요악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니는 어디 나왔니, 니는 뭘 입었니, 니는 어떤 집 어떤 차를 하니 그 나름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아주 특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다 거품 같은 이야기지만 엄연히 인간 사회 현실에 존재하는 이 학벌, 브랜드, 직업, 계급 그 사회의 가치관, 문화 등등이 인간 삶을 얼매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4K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24K 순금입니다. 순금. 금이 100%까지는 아니라도 99.99 하여튼 100%죠. 그 순금을 24K라 합니다. 진리가 24% 차 있는 거. 가치가 24% 100% 차 있는 거. 이게 순금 상태가 돼요. 인간으로 치면은 그 신이죠. 그런 경지입니다. 그 전체 무게의 비중의 비율의 함량에 75% 금이 들은 거, 나머지는 뭐 구리나 아연 이런 거 들은 거, 25%는 75%가 들어간 게 18개, 58.5 정도의 금이 들어간 게 58.5%, 이 14K입니다. 우리가 진리나 가치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100% 수준이면, 순금 수준이면, 이런 인간 사이에 부질없는 이야기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웃음도 필요 없고, 슬픔도 필요 없고, 그야말로 뭡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1% 어쩌면, 진리의 1%, 물리적인 수준, 우리 차원이라고 하죠. 그것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참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도 많고, 부질없는 이야기도 많고, 사건도 많고, 이런저런 말도 많고, 삶과 죽음, 갈등과 분별, 차별, 차등 모든 이렇게 있게 됩니다. 학벌과 직업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참 이런
부질없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픈 이야기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낮은 가치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질없는 걸로 웃고 행복해하고 기쁘고 발전하고 욕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요. 저 택시를 왜 하게 됐냐? 살려고 합니다. 참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처럼 양반이 뒷짐지고 종이나 농민이 농사 지어 바치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정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일을 하면서 좀 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할 것 없으면 운전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운전을 요새는 누구나 다 운전을 배우니까 운전을 배우고 운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다 보니까 급하면은 자기 가진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인문적인 건 사실 취업 자체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 기술 가진 그것밖에 없으면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죠. 꼭 택시나 버스 기사뿐지 아니고 차를 가지고 뭘 영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물건을 운반이나 해준다든지. 참 그런데 할 것 없으면 운전을 하지, 이 말도 지금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택시로 돈 벌 때는 시대는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 개인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성능차들이. 아마 가정집에 좀 형편이 좋든 나쁘든 트럭이든 어떤 종류의 형태든 차가 거의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택시기사 일은 정말 힘들고, 그래서 저기 영화동 쪽에서 아마 수원 영화동인데 아줌마 한 분을 동서울 사거리 수백원 거기에 태워드렸는데, 그분이 아주 말이 활발하신 분이더군요. 왜 이 힘든 택시를 하냐 말이지. 그래, 어떻게 잘 아십니까? 뭐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몸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수입으로도 힘들다, 요새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는요, 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냐. 이 50대 중반 나이에 뭘 할까 생각하는데, 참 모든 게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이든 마땅히 할 것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다 직면한 현실이죠.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든,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든, 무슨 기능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딴 일을 할 적에 참 막연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졸업이나 체육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고, 지금도 그 여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건 더 제 특허 이야기할 때 할 건데, 제가 체력이 1시간 서서 일할 수 있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도 아닌데, 아마 저를 외모를 보시면 참 허약하고, 허약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힘드니까 허약해 보이는 거죠. 힘드니까 피곤해 보이고, 몸이 그렇게 안 따라주니까. 그런데, 차를 몰면은 서울, 부산 왕복하고 그 중간에 어디 놀러, 어디 중간에 볼거리 찾아다니고 해도 10시간 이상 이렇게 운전해도 별로 힘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참 기묘한데요. 체질적으로 태오미는 허리가 좀 강합니다. 물론 사람이 이재마의 사상 체질이라고 다 많이 아실 건데, 꼭 인간을 4개의 분류로 다 참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양, 모금이다 해가지고 또 8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는 뭐 태음인 거는 분명합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있죠. 근데 허리가 좀 강한 편입니다. 허리가 그래서 차를 10시간 이상 운행해도 힘들죠. 힘들고 참 지루하고 한데 그렇게 또 하고 나면 운전하고 집에 와서 오면은 그렇게 또 힘든 줄 모릅니다. 조금 자고 나면. 그래서 이게 내 장점이 아닌가. 일반인 평균보다 훨씬 덜 건강한다는데 그 속에서 내가 잘하는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래서 택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할 거 없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택시 참 힘들다고 그랬는데 택시는 참 힘들다고 이야기도 많고 정말 사양 산업이죠. 그런데 뭐 꼭 사양 산업은 아닌데 이게 앞으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택시인데 문제는 이게 매번 다른 승객을 타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힘들고 힘들어 보이고 또 사람을 접하고 대하는 게 제가 좀 서툴고 이러니까 사실 버스 하려고 했습니다. 또 야간에 취객이 행패 부린다는 이런 게 참 뉴스도 듣고 하면 좀 두려운 것도 있고요. 사실은 있었고. 근데 버스는 대행 면허를 따야 되는데 제가 일종 보통인데 학원에 가보니까 이걸 하려고 지난 7월 달에 일주일 하는데 연수하는데 70만 원이에요. 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버스는 그 자격 딴다고 바로 어떤 큰 회사에 취직시켜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이죠. 그야말로 한두 명이 아니고 뭐 때로는 40명 이 몇십 명의 승객의 그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게 기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우와는 다르게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아주 경력이 많아야 버스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이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서 하여튼 커피 8월 달에 택시 자격증 시험 치고 8월 20일경에 지금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좋은 일자리 가지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사장하던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도 유명한 과학자도 자기 돈벌이 필요한데 실업자다. 어떤 뒤 배경 누가 도와주는 거 누가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자리 마련해 주는 거 없이 현실에 뛰어들면요 그렇게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무 실무적인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기업이고 대학 교수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취업은 이게 사실 좀 자연과학적인 면이 강합니다. 기능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크고 좋고 사회인식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서울대 중간에 그만뒀고 중간에 건강 때문에 휴학을 서너 번 했습니다. 제 인생의 고충을 아시겠죠, 여러분? 좀 좋은 학과도 아니고 아무튼 제 일의 항상 경제적인 거나 체력적인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택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여튼 이게 원고도 옳은 원고도 없이
생짜로 그냥 논스톱으로 녹음하려니까 쉬운 건 아닌데, 지난번 1회 때는 뭐 30분을 사실 논스톱으로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보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위대한 시인 탑 둘을 꼽으라면 참 문학에서 서열을 따진다는 게 참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실력 차이가 다 있는 거죠. 중국에서 문학의 두 탑이 있느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태백이. 이 사람을 당나라 시대 사람들인데, 또 시기도 비슷합니다. 아마 두부가 나이가 조금 작은, 동시대에 살았다고 할 수 있죠. 두부가 좀 나이가 작았죠. 우리나라를 치면 대개 이양하고 율곡성생 그런 정도입니다. 두 분 동시대에 살았는데, 율곡이 나이가 좀 작죠, 상당히. 아마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태계 이양 성생과 율곡 성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날 겁니다. 부모 세대죠. 이태백과 두부도 꼭 그렇게 부모 세대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나이 차이가 납니다. 이 두 사람이 중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시도 많고, 우리 중학교도 나오는가요? 책에도 들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비슷한 50대 중반 나이에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중국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당나라 때니까 신라시대면 동일 신라시대 되는데, 되나요? 제가 체크를 안 해서 이거는 공개된 방송에 좀 말하기 좀 그런데, 하기는 되겠는데, 그 당시 다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율곡이나 율곡의 신사임당에 다 50대 뭔데 죽었죠. 우리가 정조 대왕도 마찬가지고, 그 전후를 죽어 사망한 그 나이는 50대를 넘기기 쉽지 않은 나이 시대에 그것도 그러니까 50대 중반이면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등고라는 시를 지었는데, 참 중국 중앙절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 일장 민속 행절에 거기는 높은 곳에 오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조상 잘해 지내고 그 높은 곳에 올라서 국과 술을 마시면서, 우리 산수유와 조금 다른데요. 수유를 머리에 꽂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부도 이제 중량절에 그런 풍습에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은 시가 등고입니다. 그래서 등고죠. 높은 데 오르다. 이게 두부가 57세 때인데 아마 767년에 지었다고 나옵니다. 실제 그는 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시를 짓고 3년 뒤에 사망합니다. 만리탕양에서 슬픈 가을을 맞는다 그래가 평생 긴 백마에 휘달린 몸으로 외로이 누각에 올라보내 힘든 삶으로 하얗게 쉬어버린 김민머리가 한스러운데 요즘은 노시하여 탁주잔을 드는 것도 그만두었네. 이게 나오죠? 힘든 삶으로 하얗게 쉬어버린 김민머리가 한스러운데, 근데 두부가 인생의 종말할 노래하던 이 시기에, 이 나이에, 그 나이대에 저는 사실 바깥 삶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한의학에서요, 40대 말 되면은 기민머리에 하얀 머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얀 기민머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참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저는 흰머리를 나는 타입이 아닌데, 젊었을 때부터 그런 타입들이 있죠. 흰머리가, 우리가 그럼 쉐치다 뭐다 하는데, 하여튼, 흰 기민머리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40대 후반 되니까 사실은 이게 생기더군요. 우리 한의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 말 되면은 흰 기민머리가 생긴다.
뭐 대단하지도 않는 일, 그리고 직업을 가지는 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사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느냐 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두부가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할 나이에 인생을, 저는 바깥 인생을 시작했고, 또 오늘날 재취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명예퇴직자들 많은 분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날 고령화 시대 이다 보니까 인생의 후반을 참 보내려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 이런 이야기 자체, 이야기 내용은 볼 거 없어도 이 나이에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자체로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6분이 지나고 있는데, 녹음한 지가 쌍방향 이야기인데, 이건 따로 주제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요. 참 지역 감정 이야기라든지 성격들한테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많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